1번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를 나타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 군집에 영향을 주는 것 보고 우리는 작용이라고 합니다. 생물 군집이 비생물적 요소에게 영향을 주는 거는 우리가 반작용이라고 했죠. 그 다음, 개체군 A와 개체군 B 사이에서의 상호작용, 그리고 하나의 개체군 안에서의 상호작용이다 라고 우리는 해주시면 됩니다. 개체군 A는 동일한 종으로 구성된다. 개체군 A나 개체군 B 같은 경우에 둘 다 각각 동일한 종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억선지는 맞는 말이 되는 것이고, 지으류라는 거는 우리가 생물적인 요인이죠. 생물적 요인에 의해 바이의 토양화가 촉진되었다. 이거는 비생물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생물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준 거기 때문에 이건 니은, 반작용에 해당이 돼서 니은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는 것이고, 뿌리옥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물적인 요인이겠죠. 생물적 요인이 공기 중에 질소를 고정시켰다. 질소 같은 경우에는 비생물적 요소니까 생물이 비생물에게 영향을 준 겁니다. 그래서 콩과 식물에게 공급하는 것은 리을에 해당되냐라고 했는데, 고정을 시켜서 콩과 식물이래요. 그러니까 뿌리옥 박테리아가 식물에게 영향을 준 거죠. 그럼 개체군 A와 개체군 B 사이, 왜 그러냐면 뿌리옥 박테리아나 콩과 식물이나 같은 종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종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에 해당이 돼요. 근데 리을은 같은 종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리을이 아니라 디귿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해주셔야 돼서 기역, 니은 선지가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 중 일부를 나타냈다. A, B, C가 반작용, 상호작용, 작용이다 라고 했습니다. 비생물적인 요소, 그래서 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주는 것 보고 우리는 작용, 반대를 반작용, 그리고 기억은 같은 종 안에서의 상호작용이다 라고 가주셔야겠죠. A. 숲의 나무라는 거는 생물적인 요인이고 하천의 수량, 비생물적인 요인에 영향을 준 거죠.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인 요소에 영향을 준 것 보고 우리는 니은, 반작용에 해당된다 라고 해야겠고, 일조량이 식물의 광합성량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일조량이라는 거는 비생물적인 요인이겠죠. 얘가 식물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러면 이건 디귿에 해당되는 작용입니다. 스라소니가 눈신토끼를 잡아먹는다. 스라소니와 눈신토끼는 같은 종이 아니라 서로 다른 종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라고 가주시면 돼요. A는 니은에 해당되는 게 맞는 거고, B는 작용에 지금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 선지는 틀린 말. A는 기역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종 사이에서기 때문에 디귿 선지 틀린 말이라 기역 선지 하나만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3번 보도록 합니다. 표가는 생태계의 구성 요인 중 A, B, C에서의 특징 기역과 니은이다. 그리고 토양, 참나무, 표고버섯이다 라고 줬습니다. 생물적 요인에 해당되는 거는 참나무와 표고버섯이 되니까 두 가지가 동그라미가 들어가야겠죠. 여기서 X가 이미 두 가지였기 때문에 두 가지 동그라미가 들어가야 돼서 이 C가 토양이 된다라고 찾아주시면 되고, 기억이 생물적 요인이다 라고 찾을 수 있겠네요. 니은은 생산자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생산자라는 거는 우리가 독립 영양생물이라고 하였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가 광합성을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나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B가 참나무다 라고 해주시고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고요. A는 표고버섯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억선지 보도록 합니다. A는 표고버섯이 맞겠고요. 니은은 생산자에 해당된다가 맞죠. A와 B는 모두 동그라미가 들어가니까 5번이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표는 입의 평균 면적과 평균 중량이 같은 동일한 식물종의 묘목 4그루를 양지와 음지 조건에서 4주와 6주간 길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A와 B는 각각 양지와 음지 중 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평균 면적을 보니까 4주 때에는 12, 12.5고 얘는 24고요. 평균 중량은 0.035고 여기는 0.07이네요. 증가량이 다음과 같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보니까 중량 자체가 훨씬 더 커진 거고요. 그리고 얘가 이 B에 비해서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증가하는 게 더 다른 거죠. 근데 얘는 평균 면적을 봤을 때는 B가 더 넓습니다. 그러면 평균 면적과 관련된 거는 얘가 빛이 많이 들어오면은 입 자체가 커질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근데 빛이 조금만 들어와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서든 빛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평균 면적 자체가 더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B가 음지가 되는 거고 A가 양지가 되는 것이다 라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양지가 맞는 거고 이 실험에서 조작 변이는 수분의 양이다. 조작 변이라는 건 우리가 변화를 줘야 되는 곳이죠. 그러면 수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맞춰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분의 양은 통제 변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조작 변인에 해당되는 것은 양지와 음지를 나눠준 거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니은 선지는 틀린 말. 입의 평균 두께를 물어보면 A에서보다 B에서 자란 면목이 두껍냐라고 했는데 입의 평균 두께와 관련이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양엽이냐 응엽이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양엽이 되려면 당연히 양지 쪽에서 더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A에서가 B보다 더 두꺼워야 되기 때문에 디귿선지는 틀린 말. 그래서 1번이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가는 빛의 파장에 따라서 해조류의 분포를 나타냈다.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BC가 갈조류, 녹조류, 홍조류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래프 자체에서 아예 대놓고 줬어요. 청색광 같은 경우 우리가 파장은 짧고 에너지는 크다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깊이가 깊은 곳까지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건데 적색광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길고 에너지는 작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좁은 곳까지만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적색광을 흡수했기 때문에 반대되는 색깔로 나타나는 보색 적응이 나타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따라서 A가 녹조류가 되는 거고 C가 홍조류가 되는 거고 따라서 B는 중간에 있는 갈조류가 되겠죠. 생물 분집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그리고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 분집에 영향을 주는 걸 우리는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해왔습니다. 자, 기억선직 A, B, C는 모두 생산자인가? 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당연히 조류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생산자에 해당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조류라는 거는 물속에서 자라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해조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고 가는 니은에 해당된다. 이거는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 군집에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니은에 해당이 됩니다. C는 홍조류가 맞죠? 따라서 기억니은 디귿이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6번 보도록 합니다. 그린 가는 어떤 식물에 의해 온도에 따라서 총 광합성량과 호흡량을 나타냈대요. 나는 A의 양엽과 음엽의 단면 구조를 나타냈고 A와 B는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 중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겉에 해당되는 게 울타리 조직이고 안쪽에 있는 게 우리가 해면 조직에 해당된다 라고 했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A의 두께분의 B의 두께는 양엽보다 음엽이 크냐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양엽 같은 경우에는 A랑 B가 큰 차이가 없죠. 거의 1대1이에요. 근데 음엽 같은 경우에는 A의 두께가 작고 B의 두께가 더 크니까 양엽보다 음엽이 크다는 맞는 선지가 되겠죠. 여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 기례를 봐주면 됩니다. 니은 선지 A에서 광합성이 가장 활발한 부분을 찾으래요. 총 광합성량이 가장 큰 부분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50에서 60도가 아니네요. 20에서 한 30도 사이니까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요. 디귿 선지 빛은 나에서 입의 두께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 해당이 되냐? 그러면 당연히 입의 두께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이 되는 게 맞죠. 빛의 세기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그렇죠? 따라서 기억과 디귿선지가 맞는 말입니다. 입의 두께에 영향을 미치는 거와 관련돼서는 이 그래프를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방출량이 있었고 이산화탄소의 흡수량이 있었고 여기가 뭐였어요? 빛의 세기였죠. 그래서 빛의 세기에 따라서 광합성량이 결정이 지어진다 라고 했던 그래프를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7번 당연히 또 나왔네요. 이렇게 그림은 식물 A와 식물 B의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을 나타낸 것이다. 식물 C에 있는 잎 기역과 니은의 특징을 나타냈고 A와 B가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이래요. 그럼 A가 누구예요? 양지식물이 돼야 되는 거고 B가 음지식물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잎의 평균 두께와 울타리 조직의 평균 두께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는 150이고 63이고 기공도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니은이 누구에 해당이 되는 거겠냐면 당연히 얘가 양엽에 해당이 되고 기역이 음엽에 해당이 되겠네요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기역선지부터 먼저 보도록 합시다. 기역은 음엽이다. 맞는 선지가 되겠죠. 빛의 세기를 물어봤어요. 기역과 니은의 차이를 나게 하는 환경 요인이다. 맞죠. 빛의 세기에 따라서 음엽과 양엽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빛의 세기가 20 곱하기 10의 세제곱 룩수일 때. 자, 이 부분이네요. 총 광합성 양에서 호흡량을 뺀 값은 A가 B보다 크냐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이게 뭐예요? 이게 총 광합성 양이고 이만큼이 A한테는 호흡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거 이게 순광합성량을 물어봤던 거죠. B 또한 똑같습니다. 이만큼이 순광합성량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A가 B보다 크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호흡량을 뺀 값은 A가 B보다 더 크겠네요 라고 해주셔야겠죠.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선지가 다 맞는 선지다 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1조 시간에 따른 식물 A와 B의 개화율을 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광주기성과 관련된 이야기죠. 따라서 A와 B는 각각 단일 식물과 장일 식물 중 하나라고 줍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다음과 같이 한 개 암기보다 암기가 짧을 때 얘는 개화를 했는데 개화를 안 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예요? 장일 식물과 단일 식물에서 영향을 주는 거는 암기의 연속성이죠. 즉 다시 말한다면 장일 식물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시간이 짧아야 되는 거고 단일 식물은 어두운 시간이 길어야 돼요. 어떻게? 연속적으로 길고 연속적으로 짧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짧았을 때 A는 개화를 했어요. 따라서 A가 장일 식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 B가 단일 식물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니까 이 개화 시간, 이 어두움에 연속되는 시간을 보니까 얘는 매우 짧아요. 따라서 얘는 개화를 했겠죠. 근데 B는 단일 식물이니까 당연히 개화를 안 합니다. 똑같아요. 여기도 짧고 얘도 짧죠. 왜요? 빛이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얘는 개화를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A는 단일이 아니라 장일 식물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 기역은 개화를 했고 니은은 개화를 안 했기 때문에 니은 선지 맞는 말. 디귿선지 B의 개화의 여부는 함께 암기 이상의 암기 지속 시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죠? 말을 했죠. 우리가 암기 연속적인 시간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디귿선지는 맞는 말이기 때문에 니은과 디귿선지가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9번 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어떤 생태계 먹이 그물이다 라고 줍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래요. 메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뚜기 같은 경우에는 풀을 먹네요. 풀이 뭐예요? 생산자죠. 메뚜기부터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소비자에 해당이 되니까 기억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 토끼와 참새를 물어봅니다. 토끼와 참새. 지금 보니까 풀을 먹고 또 토끼는 메뚜기를 먹죠. 근데 참새가 또 누굴 먹어요? 메뚜기를 또 먹네요. 그쵸?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생활 공간하고 먹이 공간하고 꼭 겹쳐지는 것처럼 보여지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얘가 먹이를 먹는 게 똑같아 보이지만 얘는 열매도 먹는 거고요. 그죠? 여기서는 얘는 풀을 먹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죠.
먹이주의도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 공간주의도 사실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요. 삭과 올빼미를 물어보는데 먹이인 토끼를 두고 경쟁하냐? 얘도 올빼미도 토끼를 먹고요. 삭도 토끼를 먹네요. 그러니까 이 두고 경쟁하는 건 맞는 선지가 되니까 기역과 디귿 선지가 맞는 말이 되는 것이다 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10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그림은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 먹이 그물을 나타냈다라고 해요. A와 B가 생산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생산자네요. 그리고 C에서부터 H까지는 소비자 관계라고 합니다. 자, 기억선지 A는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한다. 생산자가 하는 게 뭐라고 배웠냐면 우리가 독립영양생물이다 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독립영양생물이라는 건 무기물을 유기물로 합성해서 자기 자신이 에너지를 만들 줄 아는 관계를 말을 하는 거죠. 따라서 기억선지는 맞는 말이 되는 거고, 니은선지 G는 D와 E 모두의 천적이 되냐라고 했는데 지금 얘가 둘 다 먹어요. 그러니까 천적 관계가 되는 게 맞겠죠. 그 다음 C와 H의 생태적 지위를 물어봅니다. 근데 C를 보면 C는 A만 먹죠. 그리고 얘는 이 F한테도 잡아먹히고 G한테도 잡아먹혀요. 근데 H는 어떠냐면 H는 E를 먹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 자체도 너무 다르죠. 그리고 서로 떨어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적 지위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선지만 맞는 선지가 됩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11번 보도록 합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생태계 A에서 C를 나타냈다라고 해요. 근데 A에서 C로 가면 갈수록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복잡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복잡해진다라는 뜻의 다른 말은 안정되어져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A보다 C가 안정되었냐? 네, 당연하죠. 종 다양성을 물어봅니다. A에서보다 B에서 낫냐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가지가 있네요. 그리고 얘네들이 다음과 같이 서로 잡아먹히는 관계 때문에 더 안정되어져 있죠. 그래서 A에서보다 B에서 더 높다라고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니은 선지는 틀린 말입니다. C에서는 생산자의 에너지양이 소비지의 에너지양보다 적냐? 그럴 리가 없죠. 당연히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 선지는 틀린 말이 돼서 기억 선지가 맞는 말이 돼요. 이걸 이제 조금만 더 자세히 가본다면 생산자의 에너지양은 소비자의 에너지양보다 더 강한 것 같이 그래프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가 1차 소비자나 2차 소비자보다 당연히 더 에너지양 자체가 많습니다. 우리가 더 높아지는 건 뭐라고 배웠냐면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12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자료이다. 가나다는 종 생태계 유전적 다양성을 나타냈다. 생물 다양성의 의미를 옳게 나타낸 걸 찾아라. 어떤 지역에서 종이 얼마나 다양하냐? 종 다양성이죠. 같은 종 안에서 크기, 색깔 다양하게 나타난다. 유전자가 얼마나 다양한가를 물어보는 거겠죠. 지역에 따라서 산림초원, 습지, 생태계가 얼마나 다양하냐를 물어보네요. 따라서 종 유전자 생태계니까 2번이 되는 겁니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13번 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생물 다양성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다. 옳은 학생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학생 A, 종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는 종 다양성이 낮은 생태계에 비해서 생태계 평형이 깨지기 쉽냐라고 했는데 종 다양성이 높으면 낮은 생태계에 비해서 평형이 잘 깨지지가 않죠.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보시면 되냐면 A, B, C의 이 그림을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만약에 쥐 하나가 사라진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뱀이 먹는 쥐나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지죠.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의 개체수가 감소할 거고 얘네들은 개체수가 증가를 하겠지만 메뚜기 때문에 메뚜기를 잡아먹는 게 없으면 옥수수도 어느 순간 감소를 하겠죠? 그럼 메뚜기도 감소를 해서 결국 여기는 멸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간에 쥐 하나 사라진다고 해서 완전히 다 끝나냐? 그렇지 않죠. 없다 하더라도 먹을 수 있는 개체들이 서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한 종이 사라지다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13번에서 말하는 거는 종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는 낮은 생태계에 비해서 평형이 깨질 일이 더 적은 거죠. 그러니까 학생 A의 말은 틀림 선지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B, 한 가지 작물로 이루어진 경작지는
여러 식물종으로 구성된 초원 생태계에 비해서 종 다양성이 당연히 낮죠. 왜냐면 여기는 한 종이고 여기는 여러 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종 다양성이 당연히 낮은 겁니다. 학생 시 같은 종의 무당벌레라 하더라도 반전 무늬가 다양하다라는 거는 유전적으로 유전자가 다양하게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학생 C가 맞는 말이기 때문에 B, C가 맞는 말이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14번 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종 다양성에 대한 자료이다.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 종의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비율이 균등할수록,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균등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가부터 보도록 합니다. 종 A를 보니까 하나, 둘, 셋, 세 개체. 종 B를 보니까 하나, 둘, 셋, 세 개체. 그 다음 종 C를 보니까 하나, 둘, 셋. 얘도 세 개체네요. 종 D도 세 개체가 있습니다. 근데 나를 보니까 종 A는 하나, 둘, 두 개체. 종 B는 한 개체가 있고요. 그 다음 종 C 같은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체. 종 D는 하나, 둘, 두 개체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 다양성은 가가 더 높겠죠. 왜? 여기서 말했던 균등성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가와나에서 식물의 종수 당연히 같습니다. 종 다양성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낮다라고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니은 선제는 틀린 말. A의 개체군의 밀도를 물어봅니다.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높냐라고 했는데 개체군의 밀도는 뭐였어요? 면적분의 개체수로 우리는 구한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얘는 3이고 얘는 2고요. 면적은 같다라고 줬네요. 따라서 가가 나보다 더 높아야겠죠. 그래서 디귿선지 맞는 말이니까 기억과 디귿이 됩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을 보니까 그린 가는 지역 기역과 니은에 살고 있는 동물종 A, B, A에서부터 D까지의 개체수 비율이래요. 지금 보니까 기역 지역은 균등하네요. 니은 지역은 균등하지 않네요. 기역 지역이 니은 지역에 비해서 종 다양성이 더 높다라고 해줘야겠죠. 나는 기역과 니은에 살고 있는 A의 등껍질에 무늬를 나타냈대요. 종 다양성과 상대 밀도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지금 보니까 기역 지역이 니은 지역에 비해서 유전자가 훨씬 더 다양하다라고 했으니까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기역과 니은의 면적이 서로 같대요. 그리고 A의 등껍질 무늬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종 다양성은 기역에서가 니은에서부터 당연히 높죠. D의 상대 밀도는 기역에서가 니은에서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상대적인 밀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밀도. 밀도라는 거는 우리가 상대 밀도는 전체 개체수분의 특정 종의 개체수 곱하기 100이었죠. 근데 지금 보더라도 기역 같은 경우에는 다 균등을 해요. 그러니까 뭐 25%다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D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기역에서가 니은에서보다 낮다라고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니은 선진 틀린 말. A의 등껍질 무늬에 대한 유전적 다양성을 물어봅니다. 기역에서가 니은에서보다 높냐? 유전적 다양성이 기역이 니은보다 더 높았죠. 그래서 기역 디귿 선지가 맞는 선지가 되는 거예요.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핀치 개체군의 부리 크기에 대한 자료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가뭄 전과 가뭄 후에 다른 생물종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림은 전후로 부리 크기에 따른 개체수를 나타낸대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부리 크기는 한 이 정도였는데 가뭄 전에서는 가뭄 후에는 다음과 같이 더 부리 크기가 조금 더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가뭄 전에는 좋은 작고 연한 씨앗이 많았는데 가뭄에는 총 숫자도 줄었으니까 그쵸, 개체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크고 딱딱한 씨앗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부리가 더 단단해야겠죠. 그래서 크고 단단한 씨앗을 먹지 못해서 가뭄이 살아남기 어려웠다. 자, 기억선지 부리의 크기 차이는 종 다양성이 아니라 유전적 다양성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억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이고요. 부리의 평균 크기는 가뭄 전보다 가뭄 후에 감소하였냐라고 물어봅니다. 전보다 가뭄 후에 훨씬 더 크기가 커졌죠. 그러니까 틀린 선지가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디귿 선지,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의 영역. 그쵸. 우리는 가뭄이라고 하는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의 개체 부리 크기에 영향을 준 거기 때문에 디귿선지는 맞아서 2번 선지가 맞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17번 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어떤 지역에서 포식과 피식 관계라고 합니다. A와 B는 스라소니와 눈신토끼의 개체수에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했는데 1000마리당 개체수가 여기는 160까지 올라가지만 여기는 10회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A가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눈신토끼고요. B가 스라소니예요.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잘 보시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시면 돼요. 다음과 같이 A가 증가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A는 감소하는데 B가 증가를 하죠. 그러니까 얘가 눈신토끼가 되고 얘가 스라소니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A는 스라소니이냐? 아니요. 틀린 선지가 되겠죠. 이 지역에서 A와 B는 상호작용하냐? 그쵸. 얘네들은 종 사이에 상호작용이 되는 거예요. 분집의 상호작용이죠. T1 시점일 때 그쵸. 얘는 상호작용하는데 포식과 피식의 관계예요 라는 말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T1일 때 이 지역에서 개체군의 밀도를 물어봅니다. A가 B보다 크냐? 자, T1 시점일 때 볼게요. 보니까 A가 B보다 개체수가 훨씬 더 많네요. 그렇기 때문에 A가 B보다 개체군의 밀도가 더 높아야겠죠. 왜요?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니까. 따라서 니은과 디귿선지가 맞는 말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18번 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어떤 생태계에서 12년 동안에 종 A와 종 B의 개체수 변화를 나타냈대요. A와 B는 각각 스라소니와 눈신토끼 중 하나이다. 스라소니는 눈신토끼의 포식자이다. 옳은 걸 골라라. 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어딜 봐주시는 게 제일 좋냐면 A와 B가 둘 다 증가하는 구간을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둘 다 증가하는 구간에 여기서 지금 둘 다 증가를 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봐주시면은 A는 개체수가 감소를 했는데 B는 개체수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B가 뭐가 되냐? 얘가 스라소니가 되는 것이다. 왜? 포식자는 피식자가 줄어들면서 증가를 하거든. 그러니까 얘가 스라소니가 되는 거고 A가 눈신토끼에 해당이 돼요 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A는 눈신토끼가 맞고요. 개체군의 밀도를 물어봤어요. T1에서가 T1에서보다 T2에서가 크냐 물어봤는데 T1과 T2에서 지금 개체수가 똑같죠. 따라서 A의 개체군 밀도는 둘이 동일하다라고 가주셔야 돼요. 왜요?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요. 디귿 선지. 스라소니아 눈신토끼의 개체수가 모두 증가하는 시기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틀린 선지가 되고 1번이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19번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태계에서 이동 경로 A와 B를 나타냈대요. A와 B는 각각 물질의 이동 경로와 에너지의 이동 경로라고 합니다.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건 뭐냐면 물질이라는 거는 언제나 다음과 같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라는 건 뭐라고 했냐면 한 방향성을 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대로 나가는 거, 들어오고 나가는 걸 생각하면 경로 A는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요. 그러니까 A가 뭐가 해당되냐면 에너지에 해당된다는 걸 뜻하는 거고 B는 이 안에서 계속해서 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B가 물질에 해당이 된다라고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억 선지부터 보도록 합시다. B는 물질의 이동 경로다.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가의 에너지는 모두 나로 이동했냐라고 했는데 나로도 이동을 했지만 일부는 바깥으로 나가고 바로도 갔죠. 이건 호흡일 거예요. 호흡으로 나갔다라는 뜻이고 얘가 1차, 얘가 2차, 얘가 분해자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분해자한테도 가는 거기 때문에 니은 선지는 틀린 말이 돼요. 다는 2차 소비자가 아니라 분해자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디귿 선지 틀린 말. 따라서 기억 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20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어떤 평형 상태에 안정된 생태계에서 이동하는 에너지양을 상대값으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A, B, C는 분해자, 생산자, 소비자래요. 그럼 당연히 시작점이 되는 거는 생산자가 돼야겠죠. 그리고 얘가 사체 배설물을 지금 줬고 그걸 이용하는 게 분해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소비자한테도 당연히 줘야겠죠. 소비자의 에너지율은 15%이다 라고 준 상황입니다. 지금 보니까 기억만큼 줬어요. 그러면 기억은 10하고 7하고 이 물음표만큼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얘가 1만큼 나갔고 이 나머지에 해당되는 값을 더한 게 이 값에 해당이 될 거예요. 이게 x죠. 그러면 얘는
식을 써보면 소비자 에너지 조율성이 15%라고 했으니까 전체적 에너지 양은 17 더하기 X만큼 있는데 여기에서 소비자가 받은 양은 X예요. 그 곱하기 100을 한 게 15%래요 라는 뜻이죠. 그러면 20분의 3이 되겠네요. X는 3이네요. 따라서 여기는 3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얘를 이렇게 적어줍시다. 여기는 3이에요. 그러면 17, 3 다 더하니까 20이죠. 들어온 양이 20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3만큼 왔는데 1만큼 줬으니까 나머지가 2만큼이겠죠. 그리고 10하고 3하고니까 나머지 값은 7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얘는 7하고 1하고 더했을 때 지금 몇이 되는 죄송합니다. 7이고 1하고 더했으니까 이건 8이죠? 근데 여기서 1만큼 왔다고 했으니까 얘 9네요. 9. 그죠? 9예요. 그러면 9에서 받은 만큼이니까 똑같이 9를 줘야겠죠? 근데 9가 또 1만큼 줬으니까 나머지는 8만큼 주는 겁니다. 자, 따라서 A에서 B로 화학에너지가 유기물의 형태로 이동한다. 그쵸? 생산자의 소비자로 이동할 때는 유기물의 형태로 이동하는 게 맞는 거고요. 기억은 20이 맞겠죠? 소비자에서 방출되는 열 에너지의 양은 입니다. 분해자에서 방출되는 열 에너지의 양은 8만큼이죠. 나눠주니까 이건 4에 해당되므로 디귿선지는 틀린 말이 돼서 기억 니은 선지가 맞는 말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21번 보도록 합시다. 21번을 보니까 이번엔 뭐가 나왔냐면 다음은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탄소 순환 과정이래요. 그래서 A와 B가 분해자와 소비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누가 먼저 사용을 해서 생산자가 사용을 해야겠죠. 뭐를 통해서 이동을 해요? 광합성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얘는 세포호흡을 통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분해자가 됩니다. 라는 뜻이죠. 기억선지, 동화작용에 해당된다. 광합성이라는 거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합쳐져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동화작용에 해당되는 게 맞는 거고 따라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죠. 소비자는 A로부터 탄소를 무기물의 형태로 얻는다라고 했는데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유기물의 형태로 이동을 시켜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탄수화물이나 아니면 단백질이나 아니면 뭐 지방 같은 형태로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디귿선지는 틀린 말. 곰팡이는 B에 해당되냐 분해자에 해당되냐고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 되죠. 따라서 기억과 디귿선지가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22번 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생태계에서 질소가 순환하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냈다라고 줬어요. 그러면 질산이온과 암모늄 이온을 생산할 수 있는 건 생산자가 사용을 하는 거고 생산자는 소비자와 분해자에게 그리고 분해자가 다시 분해를 시키는 거니까 얘가 분해자, 얘가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질산이온이 N2로 가는 거 NO3-가 N2로 가는 거니까 이건 탈질산화 작용에 해당이 되겠네요. 라는 뜻이겠죠. A와 C에서 모두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되냐? 당연히 방출이 돼야죠. 이건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 B에서 질소 동화적 그쵸? NH4 플러스 NO3 마이너스를 이용하는 작용 보고 우리는 질소 동화 작용이다 라고 했으니까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과정 기억은 탈질소 작용이 일어난다. 맞는 선지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기억년 디귿이 다 맞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다시 한번 볼게요. N2가 NO3-가 되는 과정 보고 뭐라고 해요? 우리는 질소 고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질소 고정 중에서 얘는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우리가 번개에 의해서 일어나는 얘는 공중방전이다 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한 가지 더 N2가 NH4 플러스가 돼요. 이것도 뭐에 해당돼요? 질소 고정에 해당이 되죠. 근데 질소 고정이 될 때 이건 누구에 의해서 되는 거냐면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됐어요. 근데 세균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누구랑 누구예요? 아조토박터와 또 하나는 뿌리옥박테리아로 배웠어요. 자, 그 다음 NH4 플러스가 NO3-가 되는 것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질산화 작용이라고 하죠. 이거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요?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탈질산화 작용이 일어나죠? 얘도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요? 탈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잘 구분해 주세요.
질소 순환하는 문제는 언제나 잘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3번 보도록 할게요. 가는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탄소 순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냈다. A, B, C가 각각 분해자, 생산자, 소비자 중 하나래요. 그러면 광합성이 일어났기 때문에 얘는 생산자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먹이를 줘서 가는 거니까 얘가 소비자, 얘가 분해자가 되겠네요. 자, A와 B는 피식과 포식의 관계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생산자를 소비자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맞는 선지다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면 피식과 포식 관계라고 볼 수는 없고 소비자하고 지금 생산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포식과 피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니은산지 보도록 합시다. 과정 기억에 관한 생물을 물어봅니다. 과정 기억 같은 경우에는 NH4 플러스에서 NO2 마이너스로 가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질산화 작용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분해자에 해당이 되는 건 맞는 거고요. 식물은 대기 중에 질소를 단백질 확산에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로 만드는 거예요? NH4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 형태가 돼야지 얘가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디귿선지가 틀린 말이 돼서 2번이 맞는 말이에요. 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4번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24번으로 봤을 때 생태 피라미드가 나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생산자를 소비자가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포식과 피식 관계가 되는 게 맞습니다. 죄송해요. 자, 24번 보도록 합시다.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 생산자와 A, B, C의 에너지량을 다음과 같이 줬다라고 합니다. A, B, C는 각각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래요. 그러면 1차 소비자는 1000분의 100 곱하기 100이죠. 따라서 10%가 나오고 B는 100분의 15 곱하기 100 하니까 15%가 나오고 A는 15분의 3 곱하기 100이 나오는 거니까 20%가 나와요. 따라서 얘 20%가 나온 게 A 거고 다가 C 거고 가가 B께 되고 얘가 15%가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기억은 15%가 되니까 맞는 말. 다는 1차 소비자이다. 다는 C가 되는 거니까 1차 소비자 맞고요. A, B, C에서 상위 영역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선지가 다 맞는 선지가 되는 거예요. 25번 보도록 합시다. 그린 가와나는 서로 다른 생태계에서 생산자 1차, 2차 소비자의 에너지량을 상대값으로 나타냈대요. A는 생산자, 그 다음 1차, 2차라고 해야겠죠? 자, A는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한다. 그쵸? 생산자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이 무기물을 유기물로 합성을 해서 독립 영양생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니은선지, 가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 자체는 100에서 10, 100에서 1 당연히 위로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니은선지 맞는 말. 에너지 효율은 가의 1차 소비자는 100분의 10 곱하기 100이니까 10%, 나의 2차 소비자는 1분의 0.1 곱하기 100이니까 얘도 10%. 따라서 두 개가 같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디귿선지 틀린 말, 기억, 니은, 선지만 맞는 선지다 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26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바위에 덮인 이끼층을 그림과 같이 나눈 다음 6개월 후에 서식하는 소형동물의 종수 변화를 조사했다라고 합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종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이끼가 전체적으로 다 덮인 곳에선 100% 생산을 했지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곳은 감소를 했고요. 연결이 안 되어져 있으면 그것보다 더 많이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얘네들은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습지를 매립해서 농지로 개간하게 되면 이건 좋은 자료가 아니겠죠. 산에 만들어진 도로에 그쵸. 생태 통로는 연결성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니은선지 받는 말. 숲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반대했다. 이것도 당연히 틀린 선지가 되니까 니은선지 하나만 맞는 선지가 됩니다.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는 서식지가 단편화가 되기 전과 후에 면적 변화이다. 단편화 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고 동일한 면적에서 단편화 전후에
총 A에서 E의 개체수의 변화라고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 개체수가 감소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다행성은 서식지 단편화를 통해서 감소가 되냐? 네,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나에서 단편화 후 A의 밀도를 물어봅니다. A의 밀도는 단편화 전보다 증가할 리가 없죠. 밀도라는 거는 전체 면적분의 개체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증가하였다는 틀린 선지가 되는 거겠죠. 디귿선지, 서식지가 단편화될수록 전체 서식지 주변에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면적의 비율이 감소한 게 아니라 증가하는 거겠죠. 따라서 디귿선지도 틀린 말. 따라서 기억선지 하나만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8번 보도록 합시다. 28번 보면 그림은 어떤 생태계에서 1차 소비자의 일시적인 개체수 증가로 나타나는 변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기억선지, 가에서 2차 소비자의 피식자의 증가로 2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잘 보시면 일시적으로 증가했죠? 그러면 생산자는 감소하고 2차 소비자는 증가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1차 소비자가 감소를 하게 되니까 얘는 감소하고 얘는 증가를 해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겁니다. 가에서 지금 보면 2차 소비자의 피식자 증가로 2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증가했다는, 따라서 맞는 선지가 돼야겠죠. 니은 선지, 나에서 1차 소비자의 포식자가 감소로 생산자의 개체수가 증가했냐라고 했는데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다에서 생산자의 포식자가 감소하면 죄송합니다. 니은 선지는 틀렸죠? 변화를 지금 나에서는 1차 소비자 말했으니까 니은 선지 틀린 말. 디귿 선지, 다에서 생산자의 포식자가 감소해서 생산자의 개체수는 증가한 게 맞으니까 기억과 디귿 선지가 맞는 말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29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생물 다양성의 기능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다. 다음과 같이 됐을 때 맞는 걸 고르래요.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한다. 그러면 의식주의 필요로 한 것들을 말을 하는 거겠죠. 따라서 목재로 주택을 짓는 것은 A에 해당되는 게 맞는 거고, 물질 순환, 자연정화, 먹이고물 등을 통해서 대기, 해양, 담수, 토양의 상태와 기후를 조절한다. 오염된 하천의 수질이 점차 회복되는 것은 니은에 해당되는 게 맞는 선지가 되겠죠. 조절한다라고 했으니까요. 정신적 충족, 심리적 경험, 그리고 휴식처와 학습장의 역할, 반딧불이 서식지에서 반딧불이 축제를 여는 것은 디귿 선지에 맞는 말이 되겠네요. 따라서 기억니은 디귿이 맞는 선지가 됩니다. 30번 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에 대한 자료이다. 가에서는 아마존 열대우림의 면적이 감소했고 2016 남극 대륙에서는 빙하가 떨어져 나갔으며, 다에서는 가시박의 유입 때문에 황폐화가 됐다라고 하네요. 즉 외래종의 도입을 말을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가에서는 이제 서식지 감소고 얘도 서식지 감소입니다. 라는 포경위원회에서 법적으로 금지하자라고 했으니까 이건 불법 포획과 남에게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죠. 기억선지, 가로 인해서 아마존 열대우림의 생물 서식지가 감소하게 되죠. 지구온난화는 나의 원인에 해당되는 게 맞는 거고요. 다와 라는 모두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에 해당되냐? 다와 라에서 지금 보면 이건 외래종이 도입이 됐으니까 감소한 건 맞지만 라에선 이걸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감소시키는 원인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막는 역할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기억 니은 선지만 맞는 선지가 됩니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